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네. 뭐요? 한 박자 제가 빨리 했네요. 네. 고개를 끄덕이고 소장님 해야 되는데 소장님하고 네, 소장님 오늘은요. 네. 이 둔촌 주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 예. 둔촌 주공은 참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을 테고.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사태가. 최근에 본 뉴스를 보니까 이제 갈등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서 네. 크레인까지 이제 철수를 할 거다 네. 이런 글도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되면서 그 사업비 같은 게 들어간 게 있잖아요. 네. 그걸 조합한테 배상을 하라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막 흘러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사태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저도 이제 기자분들하고 이제 뭐 인터뷰도 하면서 이렇게 만나서 개인적인 질문도 하고 이렇게 네. 하는데 지금 둔촌 주공 사태를 취재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신데 네. 종합해 보면 지금 사태의 해결 실마리가 안 보인다. 네. 지금 보면 이제 강대강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건 항상 서로의 주장이 부딪힐 때 양보하는 게 있어야 협상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강대강이라는 거죠. 서로의 주장을 굽히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해결 방법이 없다 끝내기에는 네. 여기를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이미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네, 1만 많죠. 가구이 넘는 네. 이 재건축이잖아요. 네.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에 살고 있는 많은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청약 점수가 꽤 높게 관리를 해온 분들은 대부분 아마 둔촌 주공을 노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청약을 기다리고 있던 분들 그리고 청약을 둔촌 주공을 위주로 노리고 있던 분들에게 이제는 좀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마음의 준비. 네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 둔촌 주공을 어쩌면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그 청약자 입장에서 네. 청약자 입장에서 청약자 입장에서 포기를 한다는 건 이 사태가 끝이 안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보다는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 내가 원하는 로또 네. 청약을 네, 그렇죠. 포기해라.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둔촌 주공을 기다리던 분들은 로또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네. 둔촌 주공 나중에 이제 뭐 다 건설이 되고 나서 입주하게 되면 살기 좋은 곳이 될 건 누구나 알고 있죠. 누구나 네.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로또 청약. 그래서 시세 차익을 어마어마하게 얻는 그런 이제 청약을 기대했던 그런 현장이었는데 이게 거의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을 들어보면 소장님은 이 사태가 어떻게 결론이 내지어질 건지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예요. 이거는 해결점은 딱 진짜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분양가를 높이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생각했던 분양가보다 높이는 것밖에 그렇죠. 없다. 그러니까 분양가를 높여야만 양쪽 다 만족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한 구씩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이제 이 사태의 핵심 원인은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뒤로 미룬 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저희가 그러니까 다 이게 네. 그 여러분들이 이제 후분양과 선분양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이 유불리 이런 거를 좀 응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자, 일반 분양을 먼저 하게 되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청약자들의 돈이 들어와요. 그렇죠. 네. 그럼 이 돈은 그냥 공짜인 거예요. 그냥 이 돈으로 공사도 하고 이주도 하고 해서 모든 비용을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지지 않고 그 비용 처리가 가능해진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일반 분양을 뒤로 미루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지금 시공사는 자기들 돈으로 공사를 했어요. 근데 돈이 뭐 쌓아놓고 있나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다 대출을 받은 거죠. 대출을 받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정률 50%를 넘었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지금 자금이 투입이 되었는데 지금 자금이 들어올 경로가 없잖아요. 일반 분양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조합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주를 했잖아요. 이주비를 지금 다 지금 빌려줬어요. 대출을 받아서. 그럼 이거를 원래 일반 분양을 했으면 이거에 해당하는 이자비나 이런 것들을 빌리지 않고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빌려서 있으니까 이자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비라는 게 또 발생을 해요. 이 모든 돈을 다 빌려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 다 돈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천문학적인 숫자의 이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돈 없이 네. 다 그냥 대출로 지금 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지금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지금 크레인 철거를 지금 이제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크레인 철거를 하게 되면 다시 세워지는 데의 최소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냥 지금 무조건 철거가 되면 가장 빠른 합의가 되더라도 6개월은 그냥 간다는 거죠. 6개월이면 2023년이 네.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이 올해 해를 넘기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이자는 그냥 저절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늘어나죠. 네. 그럼 이 늘어난 금액을 뭘로 해결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 합의를 보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이 늘어난 금액을 결국에는 조합원한테 전가해야 되는데 조합원이 전가하려면 조합원은 합의를 안 하죠. 그렇죠.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 자 분양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둘은 합의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늘어난 비용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둘 다 그거를 그렇죠. 거부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 부담금이 뭐 몇 억씩 늘어나는 이런 상황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책임을 조합 임원들한테 넘길 거예요. 그럼 조합 임원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기를 들을수록 네.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시공사는 지금 이제 두 번째 계약이죠. 증액된 계약이 이제 조합이 무효다라고 하는데 이 시공사는 증액된 그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또 지금 그 원자재 가격이 맞아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시공사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속으로 지금 박수를 치고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원값이 이 증가되는 부분을 이거를 어떻게 녹여내느냐 이 고민하고 있었을 텐데 조합이 소송을 걸어주면서 이 공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시공사는 아마 박수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뉴스에 보니까 9대 요구사항 시공사가 네. 이거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네. 가고 있는 거죠. 증감되는 재료비 이런 것들을 다 녹이고자 지금 시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강자 둘이 붙은 느낌이네요, 네. 정말. 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뭐냐? 정부가 아무리 끼어들어도 이건 해결할 수 없어요. 정부가 끼어들어서 해결해 줄 건 뭐냐? 분양가를 높여주겠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의 입장은 분양가를 바로 높여주게 되면 네. 이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현장들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는 이때 쉽게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실질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분양가를 높여줘야 되는데 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을 때 네. 이걸 높여준다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혜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그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쉽게 끼어들지 못하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보고 완전 진퇴양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만 가는 거죠. 그럼 시간만 가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비용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상황은 언제냐? 그러면 여러분이 청약할 수 있는 상황은 뭐냐? 무조건 분양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얘기를 종합해 보면 네.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3천만 원 초반 아니면 뭐 2천만 원대 후반 이 정도 가격이 나오려면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짊어지는 거네요. 네. 그 근데 비용을. 지금 아무도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싸우는 거고 조합원이 만약에 이거를 숙이고 승인하잖아요. 조합원은 완전 망하는 거죠.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청약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꽤 많았을 텐데요. 이게 진짜 정말 쉽지 않은 문제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 분양이 뒤로 미뤄지면서 꼬일 대로 꼬인 상황이에요. 이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물론 있죠.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분양가를 네. 상승시키는. 근데 이 분양가가 어지간히 올라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죠. 비용이 네.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을 녹이고 이 두 사람이 만족하는 수준의 협상이 분양가가 높아져야 해요. 그럼 이제 후분양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후분양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러다가 후분양자가 후분양이라는 거는 네.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조합을 신뢰할 수 없어요. 분양을 지금 하지 않고 네. 공사를 진행하면 나중에는 시공사가 을이 되는 거예요. 다 이미 돈을- 다 지어놨으니까요. 그렇죠. 다 지어놓게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공사는 을이 되기 때문에 기왕 이때 멈춘 거잖아요. 네. 그럼 이때 요구사항을 다 받을 거예요. 그럼 뭐냐? 여기에 포함된 게 뭐냐면 일반 분양을 빨리 해라요.
일반 분양을 빨리 해야 합니다. 네. 공사 재개와 분양이 선후 관계를 따지자면 뭐가 있냐면 분양이 먼저인 거예요. 네. 분양을 해야 시공사는 공사를 재개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신뢰가 지금 다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게 다 해결이 돼야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분양을 하지 않으면 들어올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자기 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돈 써가면서 공사를 진행하면 나중에 조합이 다른 소리 하면 이때 이제 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후분양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구도예요. 사람들이 후분양이 될 수도 있겠다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후분양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죠. 후분양은 거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시공사가 이 일반 분양하는 거를 뒤로 미루고 공사부터 한다는 얘기인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시공사가 그런 부담을 짊어지고 공사를 진행할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네. 불가능합니다. 어찌됐든 이 둔촌족의 청약을 기다렸던 청약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네. 이전처럼 로또 청약은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리고 또 언제 될지도 지금 약간 미지수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청약을 기다리던 정말 많은 수의 청약 대기자분들은 지금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가격의 분양가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99%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좀 속히 결론이 났으면 좋겠네요. 이 시간이 흐를수록 다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시공은 오늘 시공이랬네요. 네. 오늘 시간에 말이 참 많았던 둔촌 주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기사를 보니까요. 네. 시공사 선정이 201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많은 시간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원래 재개발 재건축이 시간이 짧지 않아요. 굉장히 길게 걸려요. 그러니까 또 네. 한번 또 그거 보고 흠칫 놀랐습니다. 제가. 네. 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